네, 안녕하세요. 수다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2024학년도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대비 설명회를 준비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인기가 많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저 개인적인 저의 인기가 줄어든 것인지 관심이 많이 줄었는지 올해는 설명회를 신청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참여도 많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준비한 내용이 있고 참가해 주신 분이 계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모집 요강을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집 요강을 보시면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 자기소개서와 재능탐색 검사, 심층 면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될 거고요. 재능 탐색 검사는 지난해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던 평가인데 올해는 대면으로, 즉 가서 직접 작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평가가 진행이 된 다음에 2차 면접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이 면접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최종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올해 특별히 바뀐 점은 이제 재능 탐색 검사가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르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모집 요강 좀 더 살펴보면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영재교육원의 특징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영재 학급의 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원도 조금 있고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수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지역, 뭐 계양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 나면 인천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이라서 해마다 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해도 꽤 높은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초등 심화 선발 과정에서 경쟁률을 살펴보면 뭐 9.42 대 1 정도, 그죠? 거의 뭐 10대 1에 육박하는 정도의 경쟁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4학년이고 올해 초등융합과정을 지원한다면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중등심화 과정의 경쟁률 역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높은 과정은 뭐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과정은 조금 낮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올해 학생이 6학년이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선택할 때 이걸 조금 뭐 참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경쟁률은 큰 의미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더 잘 준비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데 집중을 해야지 경쟁률이 낮은 분야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까?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모두 16명씩 4개 반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명 정도 진행이 되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통합 대상자 해가지고 이 64명 중에 10% 정도는 이제 선발 인원 10% 범위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일반 학생들의 TO 같은 경우는 60명이 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등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반이고요. 총 네 반이고 16명씩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각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통합 대상자 우선 선발이 진행될 거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초등 과정의 지원 자격은 일단 지원하려면 일단 어떤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일단 올해 학교 단위 영재 학급을 다니고 있어서 이제 수료 예정인 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인천에 있는 재능대 영재교육원을 수료한 학생.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인천대 사이버 영재교육원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수료 예정인 친구.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적어도 갖추어야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2학년 때, 3학년 때 재능도 다녔고 학교 영재학급에 다니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역시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라든지 지역 공동 영재 발명 영재학급, 그다음에 경인교대 영재교육 추천, 그다음에 인천대 사이버 영재교육원,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수료했던 친구, 초등과정 수료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온라인 성교육 과정을 수료했던 친구들, 이런 자격을 갖춘 친구들, 이런 자격 중에 한 가지를 갖춘 친구들이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중등과정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6학년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접수 단계에서 이제 온라인 접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뭐 기본적인 서류 접수가 진행이 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 입력이 진행이 됩니다. 뒤쪽에 가시면 제가 자기소개서 지난해 어떤 문항들이 나왔는지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게 되고요. 1단계에서 재능 탐색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배수 정도 선발해서 면접 대상자를 뽑아서 면접 대상자 중에 절반은 이제 탈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층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이런 과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가서 지필평가처럼 대면 평가로 재능 탐색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중에 선발된 친구들은 최종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합격자로 선발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선발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됩니까? 재능 탐색 검사는 뭐 이런 것들, 심층 면접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예상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류 제출 단계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문항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조금 작아가지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오는 문항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써주세요.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구나. 본인의 재능에 대해서 써주세요. 자신의 꿈, 장래 희망에 대해서 써주세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해소를 위해 실천한 구체적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컴퓨터로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자기소개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소개서를 잘 입력해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사실은 그 1차 평가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가 되는데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능 탐색 검사를 실시해서 시험을 보죠. 어, 1차 시험을 보면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면접을 볼 겁니다. 면접. 그럼 면접을 볼 때 요 단계에서 자기소개서가 반영이 돼요.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단계에서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열심히 작성하지 않았지만 면접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이 시험을 잘 보면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대충 써서 제출했는데 시험을 잘 봐서 덜컥 면접 대상자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면접을 보러 갔더니 자기소개서의 상태가 썩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시험을 잘 봐서 면접 대상자까지 되었지만 마지막에 최종 탈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꼼꼼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습니까? 질문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몇 바이트, 몇 글자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한글 150글자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적다 보니까 너무 적을 게 없어서 100자 정도밖에 안 적었어요. 적절하지 않죠? 그죠? 한글 150글자 적으세요라고 하는 내용은 최대한 이거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죠? 100자보다 더 써서 150자 정도를 맞춰달라는 거예요. 뭐 150자 이내니까 100자 정도 적어도 되지 않나요? 뭐 적어도 되기는 하죠.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100자 쓴 거랑 150자 쓴 거랑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친구는 정말 영재교육원에 오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군 이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100자 정도 쓰고 빈 공간이 막 있을 경우에는 뭔가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최대한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필평가처럼 진행이 되는 재능탐색 검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쭉 어떤 식으로 지필평가, 일자평가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20년 선발까지는 창의적 문제결력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지필검사, 지필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저도 매년 이 지필평가 대비 수업도 진행을 했었고 기출문제 복귀해서 친구들이랑 기출문제 풀이 강의도 꾸준히 진행을 했어서 그때 자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랑은 조금 문제 유형이 많이 달라졌어요. 2020년도까지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지필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2020년 선발에서는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시험을 보겠다라고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가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안 되겠다. 온라인으로 평가할게. 그래서 온라인 평가가 이때부터 진행이 되었고 지난해까지 총 3년간 온라인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평가를 대면 평가, 즉 학생이 직접 방문해서 시험처럼 평가에 임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재능 탐색 검사라고 하는 형태의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시험이 실제로 방문해서 진행되는 시험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 문제 유형들 이거 혹시 글쎄요, 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않으셔서 그런 경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학원 같은 데서 인천대 영재교육원 대비반 같은 거 할 수도 있거든요. 해마다 했었어요. 했었고, 올해 또 다시 이제, 대면 평가로, 지필평가처럼 이제 시험이 진행되니까 학원에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영재교육원 대비 수업을 한다고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풀린다고 하면 잘못 지금 평가 방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수학 문제나 일반적인 과학 문제는 예전에는 나왔었어요. 예전에 나왔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만약에 주변에 그렇게 준비하는 학원이 있다면 적절한 대비 방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뭐 알려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열심히 선행 뽑고 있다. 응원해 주세요. 우리 친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2021년 온라인 평가 기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시면 제가 왜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 아실 거예요. 자, 2021년 온라인 평가 기출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오렌지족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짐작한 뜻을 한 가지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적어 주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오렌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거나,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 단어가 새로운 단어처럼 느껴지겠죠. 그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지 자신의 생각과 함께 적어주는 이런 내용이 온라인 평가 문제였어요. 이게 수학 문제인가요? 과학 문제인가요? 전혀 관련이 없고 창의성을 확인하는 문제죠. 만약에 숫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숫자가 없을 때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을 10가지 이내로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가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 과학 문제를 학원 가서 열심히 푼다? 이 적절한 대비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 유형 익혀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하나 먼저 추천을 드리면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교재를 추천드리냐면 설명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올해 4학년, 6학년이라서 올해 지금 당장 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학년이 조금 남았어요. 우리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3학년이야.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서 인천대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교재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1년 정도 꾸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아주 효과적인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문제들이 교재에 나오니까 앞선 평가 문항과 비슷한 형태의 생각들을, 그 다음에 답변들을 연습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 수학 100제라고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지금 이제 개정이 돼서 학년별로 이제 책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긴 책이 있어요. 제가 쓴 책이고요. 실제로 제가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올해 4학년이에요. 올해 6학년이에요. 지금 당장 시험을 봐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추천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아요. 보면 좋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22년 온라인 재능 탐색 검사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칸막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제시된 칸막이를 사용해서 불편했던 점 5가지 이상 적어주시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편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과학 문제, 수학 문제랑은 좀 결이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학생들이 접해봐야 할 거고요. 접하는 것도 접하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답을 작성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계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교재가 있어요. 이런 교재에 보시면 선풍기의 불편한 점을 5가지 찾고 각각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앞선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연계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력 모의고사라고 하는 교재에 직접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 문제 역시 여기 굉장히 작게 나와 있지만 저자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교재고요. 학생들의 연계성과 창의성을 평가하는 유형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교재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강의도 진행한 내용이 있고 그 강의에서 제가 쓴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어떤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내용이며 어떻게 답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영재교육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 좀 열심히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년에 맞게 이 교재를 준비해서 교재 혹은 강의를 들어서 들어보고 시험을 준비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나온 문제인데요. 12개의 물체들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자신만의 분류 기준을 정하고 분류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수학, 과학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기가 애매하죠. 분류라고 하는 것은 뭐 수학에도 될 수 있고 과학도 될 수 있고요. 그죠? 이 문제 나와 있는 이 재료들의 특징이라든지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과학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특징을 어떤 속성을 구분해서 물체들을 분류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 기준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느냐. 독창적인 분류 기준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독창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기 동물을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10가지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방금 설명드렸던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재능탐색검사에 적절한 교재를 제가 직접 집필하고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도 있어요. 어, 방법이 있는데 지금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대비 방법 뒤에 있긴 한데 이거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재능탐색 검사 문제를 묶어가지고 보내드리고요. 그 문제들을 푸는 방법들,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의 예시 답안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강의를 지금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먼저 수강을 할 것 같아요. 재능탐색검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먼저, 요걸 먼저 수강을 해서 학생들이 예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쭉 한번 접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요 교재, 학년에 맞게 요 교재를 갖고 준비를 하면 가장 효과적인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재능탐색검사도 준비하는 방법,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자, 이렇게 재능탐색검사를 잘 보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심층면접 단계가 남겠죠. 심층면접 단계가 남을 텐데, 심층면접 같은 경우 2021년도 출제됐던 문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내용, 미세먼지에 관한 내용,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질문하는 형태로 심층면접이 진행되었어요. 명재교육원에서 면접을 보는데 학생들이 알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런 형태의 학생들의 어떤 생각과 솔직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의 창의성, 뭐 논리적인 뭐 어떤 사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 해에는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에코스쿨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학교를 직접 설계해보고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만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과학적 원리,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어떤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봐라 라는 이런 질문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쭉 주고 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사를 완성해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관한 질문은 해마다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경쟁률이 거의 10대 1 정도잖아요. 그죠? 10대 1 정도인데 시험을 봐서 그중에 8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배수, 결국 2대 1로 경쟁률이 바뀌게 돼서 그 2배수, 최종 합격자 수의 2배가 이제 심층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 심층 면접에서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한다고 하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해마다 친구들과 이제 뭐 시험도 준비하고 면접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면접을 한번 접해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친구들이 유리해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가는 친구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라든지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층 면접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새로운 이런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한다.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2배수, 즉 2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굉장히 아쉽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좀 경험을 해보거나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고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대비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대학교 영재교육원 자기소개서 특강을 제가 진행을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매년 첨삭도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어, 합격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재능탐색검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해서 어떤 형태로 답을 작성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지 이전에 이제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답을 적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해서 수강해 보시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지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강의를 먼저 듣고 앞에서 제가 나왔던 문제와 함께 비교해 드렸던 연계성 검사 창의적 문제 해결 모의고사 교재 있죠. 요 교재 다시 한번 볼까요? 요 교재예요, 요 교재. 지금 3, 4학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5, 6학년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 학년에 맞게 이 교재로 추가로 더 준비하시면 효과적인 여기 있네요. 이 두 교재로 순서대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층 면접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이제 심층 면접에서도 이제 꾸준히 나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들을 제가 또 풀이할 거고요.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요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여기 방문하셔가지고 저랑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온라인 모의 면접이라고 해서 저랑 줌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줌으로 서로 대면해서 학생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좀 이제 앞으로 좀 먼 이야기일 수 있기는 하지만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신 면접을 잘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기소개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더라도 누군가 조금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잘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같이 함께 면접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저랑 같이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네. 아까 그 면접에서 친구들에게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질문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할 수도 있나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어서 강의한 교재고요. 제가 만든 교재고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다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문제 풀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강의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강의도 있다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일단은 먼저 귀한 시간 내서 참여해주신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참석하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또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남아서 궁금하신 점을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갖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